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블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펀치 드렁크 무비에서 다룰 영화는 이병헌 감독의 신작 드림입니다. 극한 직업 이후 4년 만의 복귀작이죠. 이병헌 감독의 작품들은 대부분 정통 코미디 영화로서 관객과 평단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2019년에 연출한 드라마 멜로가 체질도 시청률에선 부진했지만 기존의 드라마 문법을 비틀어 천재 감독이라는 평까지 받으며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박서준과 아이유가 주연으로 합을 맞추게 된 이번 드림도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드림은 2010년 대한민국이 홈리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감독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기획하기 시작했던 영화라고 밝힌 만큼 얼마나 공을 들여서 웃기고 또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었을지 그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드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 오늘 알찬 시간을 만들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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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네, 패널분들 소개를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신작 토파보기 드림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드림 1부에서는 영화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영화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장면에 대한 이야기나 연출, 스토리, 캐릭터, 연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들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다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월요일에 봤거든요. 사실 요즘 뭔가 한국 영화가 좀 많이 부진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맞아. 사실 저는 뭐 이병헌 감독의 큰 팬도 아니고 제가 박서준 배우나 아이유 배우의 큰 팬도 아니라서 사실 저는 이거 녹음 아니었으면 안 볼 영화였거든요. 이게 영화를 억지로 보는데 힘들겠다. 힘들기도 힘들었고 뭔가 억지로 보다가 생각보다 이 영화 괜찮네 하면서 그 영화가 저를 빨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는데 기대였다. 근데 기대는 기대에 불과했고 어떡해. 사실 이게 진짜 한국 영화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 느낌으로 있었는데 그냥 그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느낌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피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처음에 기사화된 게 2020년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걸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래서 5번 이상 봤는데 네네 그래서 그 멜로가 체질 드라마를 진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명작이죠. 그 매니아층들이 진짜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유튜브 조회수도 막 1000만 넘고. 네. 저희 엄마도 그거 진짜 열심히 보던데. 그죠. 집에서. 그래서 저 되게 기다렸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좀 기대한 거보다는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나. 네, 그게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뻔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 맞아요. 블루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병헌 감독의 이제 팬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감독 영화를 보면 그래도 웃음 코드가 다 맞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웃기긴 웃기죠. 맞아. 대사들도 되게 막 맛깔나게 잘 쓰고 그래도 되게 그냥 머리 식히고 좀 많이 웃다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사실 웃기려고 만든 영화라기보다는 뭐 감동 실화를 영화화하고 싶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심파 영화였고 그쵸. 끝까지 보기 좀 힘들었어요. 초반엔 괜찮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영화가. 맞아. 그쵸.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결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쵸. 차라리 이거를 그냥 진짜 코미디 영화로만 쭉 끌고 갔으면은 이 영화만의 장점이라도 있었을 텐데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갑자기 중반부부터 노선 변경을 한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영화가. 거기서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물을 기대하고 갔다가 이제 좀 당황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전작이 또 너무 히트를 치기도 했고. 그렇죠. 네, 이렇게 각자 영화를 보고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드림의 이제 줄거리를 한번 훑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부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징계 중인 축구선수 윤홍대는 내키지 않지만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반강제로 홈리스 풋볼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의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는 PD 이소민이 실력이 아닌 사연만으로 선수들을 꾸리는 바람에 득점은커녕 공을 제대로 찰 수 있는 선수조차 없는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던 중 홍대가 놀이터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제압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주어지고 홍대는 감독직을 계속 맡을지 포기하고 연예인의 길을 걸을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네. 이 드림은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기도 한데요. 영화 내내 또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 뭐랄까요? 그냥 우리나라 영화 딱 봤을 때 딱 고정적으로 등장하시는 그 조연분들 있잖아요. 맞아. 네네네. 그분들이 그냥 다 총 출동한 느낌이었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 또 이병헌 유니버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전작을 함께했던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아까 멜체를 5번 봤다 했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근데 그 멜로가 체질에 나왔던 분들이 그냥 거의 그 음. 조연분들이 그냥 다 나왔어요. 진짜. 아 진짜요? 진짜 보면서 약간 멜로가 체질 시즌 2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반갑기도 하고 사실 초반에는 되게 재밌고 네,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나던 게 그 김종수님도 그 국한직업에서 그 치킨집 아저씨로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병헌 감독 전작에 나왔구나 이게 딱 보였고 카메오들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 강하늘도 맞아요. 처음에 나왔고 맞아요. 강하늘 배우님도 처음에는 그래도 카메오 보는 재미나 뭐 연기 보는 재미는 조금 있었다.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맞아요. 처음에 이제 강하늘이랑 같이 뛸 때 청년 경찰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살짝 좀 의도한 것 같긴 해요. 네, 맞아, 네. 청년 경찰 그 케미를 그러니까요. 좀 의도해서 그냥 넣지 않았나 그 장면은. 그렇죠.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영화 OST 중에 저희 오프닝에도 깔리는데 그 신인류라는 그룹의 OST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그룹이 멜로가 체질 너무 멜로가 체질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멜로가 체질 OST도 불렀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저는 영화관에서 들으면서 익숙한 목소리라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근데 그 그룹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병헌 감독이 그 그룹을 되게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나왔던 음악이 네네, 신인류 음악이에요. 네네 맞아요. 오프닝에 맞아, 그 맞아. 멜로가 체질 음악은 혹시 노래 제목이 뭐예요? 작가 미정이라는 노래인데 되게 특이해요. 그 그룹이 노래가 되게 특이해서 맞아. 네네 기억이 났거든요. 네. 저 멜체 노래는 사실 저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맞아요. 그렇죠. 장범준의 또 네. 히트곡.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작업했던 많은 배우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또 특이한 점은 이제 고창석 배우와는 첫 작업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됐나 보니까 이 감독의 첫 영화 연출작 힘내세요 병원 씨 때 네네. 이제 고창석 배우가 시사회랑 뒤풀이까지 막 와주고 영화가 사실 가벼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막 디테일한 것까지 분석을 해가면서 막 감독님한테 보내주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이제 드림의 시나리오를 8년 전에 처음 완성했을 때 고창석 배우한테 맨 처음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고창석 배우님도 그렇고 뭔가 좀 다들 다 이 영화에 되게 진심이셨던 거 그러게요. 같네요. 맞아 그러게요. 맞아. 또 저 인상 깊었던 배우가 그 맨 처음에 그 해맑은 기자 나왔던 그분이 맞아. 전 그게 사실 그 장면이 제일 웃겼거든요. 왕눈이. 맞아. 예. 그 박명훈 배우님이 딱 네. 나오시는데 그 뭔가 그 기생충에서의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게 맞아. 그 큰 눈이 기생충에선 너무 무서워 보였는데 여기서 너무 웃겨 보이더라고요. 너무 너무 해맑아 웃기더라고요. 보여요. 맞아, 예. 맞아. 그래서 그 배우분 등장도 되게 저는 반가웠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분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박문성 해설위원 목소리 나오잖아요. 맞아 네네네. 맞아. 경기 중계할 때 네네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축구 게임 있잖아요. 피파. 네. 피파 하면은 그 박문성 캐스터 목소리 계속 해설위원 목소리 계속 들리거든요. 진짜요? 그 게임 하면서. 근데 뭔가 그 피파 그게 생각나가지고 우와. 피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영화였어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와. 진짜 축구 팬들은 다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영화 중간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해맑은 기자의 눈을 찌르는 바람에 이 윤홍대가 징계를 당하게 되죠.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홈리스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참 순탄치가 않죠. 그렇죠. 다큐멘터리 PD인 그 아이유 배우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아이유 배우의 그 연기 얘기는 뭐 나중에 하긴 할 테지만 네네네. 그 뭔가 여기서 아이유 배우님이 뭔가 좀 되게 야근 느낌? 맞아. 얕고 좀 얄미운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캐스팅 자체가 좀 기시감이 들었던 게 네. 저희가 아는 아이유라는 사람은 뭔가 되게 깊은 감성을 갖고 있고 뭔가 노래를 들어도 알 수 있지만 뭔가 좀 되게 생각이 깊은 사람의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 아이유 배우님의 그런 내면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런 분이 뭔가 그런 야근 연기를 하고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 연기를 하는 게 뭔가 저는 좀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라서서 저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PD를 굳이 넣었어야 됐나? 이 캐릭터를 뭔가 맞아. 아이유 배우님의 그 티켓 파워에 편승해서 하려던 거 아니었을까? 그쵸. 굳이 그게 필요했나 싶어요. 그 아이유 배우가 또 사실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으로 되게 연기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 작품 자체에서도 캐릭터가 좀 되게 어두운 캐릭터였으니까 더 매칭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살짝 그 브로커에서도 되게 네네네. 어두운 맞죠.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막 그때 막 욕도 하고 그쵸. 막 그러는데 뭔가 그때도 진짜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 아이유 배우님이 욕을 하고 그러는 게 네. 그 연기가 진짜 어색했고 저희 그 전에 했었던 그 신작 토파보기 브로커 방송에서도 네. 저희가 그 아이유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 너무 어색하다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근데 이번 영화는 그래도 브로커에서의 배역보다 조금은 낫지 않았나? 그나마 좀 더 어울린 옷이었다. 근데 그쵸, 좀. 영화에는 사실 아이유 배우님의 연기가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저는 또 이제 박서준 배우랑 아이유 네네. 배우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의 케미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막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하다 싶을 정도의 케미는 못 봤던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 네. 이렇게 서로 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저는 제일 돋보였던 게 그 대사가 정말 쉼없이 계속 주고 티키타카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그 배우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맞아요. 그 배우분들 간의 대사 티키타카가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쵸. 뭔가 그렇게 빠른 리듬으로 계속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니까 사실 지루하진 않았어요. 지루하진 맞아요. 않았는데 네. 시종일관 계속 그냥 네. 가벼운 말싸움? 말장난? 그쵸. 그런 걸로만 축구팀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네. 계속 묘사가 되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뭔가 아쉽기도 하고 나중 가면 좀 질리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저도 좀 초반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이병헌 감독만의 병맛이잖아요. 약간.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전 그런 거 좋아해서 되게 재밌었는데 또 후반부 가니까 조금 너무 계속 그런 걸로만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맞아요. 이제 이 팀원들을 또 열심히 어떻게 모아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네네. 공을 거의 찰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연습 장면들도 되게 과장되고 코믹하게 네네. 그려져 있고 맞아요. 윤홍대도 감독인데 일찌감치 이길 생각도 없고 네네. 네,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팀원들과 정이 쌓이게 되는 모습이 초반부에 그려졌던 것 같아요. 또 영화에서 저는 이제 홈리스와 장애인에 대한 이병헌 감독의 시선이 반영이 됐다고 느꼈는데 혹시 패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저는 홈리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분들의 이제 사연이나 뭐 인생 이야기 같은 걸 다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되게 새롭기도 하고 그 영화 장면에서 홈리스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그 축구단 투자 철회를 당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축구단 대표가 그럼 이제 비공개로 투자를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가 그거를 왜 해요?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맞아. 그걸 보고 뭔가 나도 너무 남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맞아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축구단 대표가 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숙자들은 홈리스의 5%밖에 안 된다. 네네. 뭐 우리라고 그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막 이런 대사들이 좀 직접적이긴 하지만 네. 감독의 생각이 들어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 장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 나중에 그 뭐 윤홍대법 맞아. 뭐가 제정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은 진짜 왜 넣는지 모르겠거든요. 진짜 그 뇌절이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진짜 뇌절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맞아요. 뇌절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굳이 연결을 짓자면 그런 거에서 뭔가 좀 그 이 이병헌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뭐 여기 홈리스 분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 소수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장애인 분과 연관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쵸. 살짝 뭐 동성애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도 있고 맞아. 뭐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가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그 장면을 넣은 것 같은데 그쵸. 솔직히 너무 뇌절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뇌절하는 연출을 한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저 약간 웃겼어. 그게 매력이라 생각하긴 해요. 그건 웃겼어. 네네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언어 장애가 있는 진주랑 네. 그 연인 손범수가
실제로 이제 부부인 네. 배우 진짜요? 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영화 보기 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케미가 그니까요. 좋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또 축구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영화가. 네. 네네. 그런 만큼 이제 주연 2명과 팀원 6명 많은 인물 하나하나에 모두 서사를 다 부여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 러닝타임에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영화에서 인물들이 다 어떻게 좀 골고루 잘 다뤄지는 편인가요? 사실 이제 홈리스 축구단 팀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사연이 그래도 막 처지지 않고 네네. 되게 나름 속도감 있게 되게 나왔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도 되게 잘 되고 네네 그 부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살짝 이 영화에서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아, 네네. 사실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소림 축구가 진짜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플롯이나 오합 지졸들이 각자 맞아. 사연 있는 오합 지졸들이 모여서 맞아요. 축구팀을 만들어서 그걸로 성공하는 게 정말 소림 축구랑 똑같다고 느껴졌는데 소림 축구는 각 인물들의 스토리를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사실 많이 보여주지는 않고 그 인물들의 스토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나 그런 캐릭터성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인물 간의 캐릭터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맞아요. 그 인물의 스토리를 뭔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쵸.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많은 스토리를 우겨 넣으면은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쵸. 동시에 좀 되게 늘어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부분 없이 저는 그냥 모든 인물들의 스토리가 잘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아낸 거는 이 영화가 좀 잘한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장점이 아닌가. 저도 박서준 아이유 기대하고 갔다가 오히려 다른 분들 홈리스 분들 이제 사연이 더 재밌어가지고 네 그거에 더 감동받고 왔습니다. 사실 그 홈리스 분들 이야기를 하기 위해 네. 탄생한 캐릭터잖아요, 박서준 그쵸, 아이유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 하나하나 그 분배를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그래도 이제 주연이 2명이 있는데 너무 그들의 사연이 너무 안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 사실 저는 그 캐릭터 중에서 윤홍대 선수 엄마 캐릭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의문인 거예요. 좀, 왜 있는 캐릭터지? 왜 있는 캐릭터지? 그러니까 뭔가 윤홍대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그 홈리스 축구단의 감독을 맡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네, 너무 그쵸. 기능적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윤홍대 선수가 그 축구팀 월드컵 나갈 때 감독으로 같이 가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 건데 맞아.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나? 그렇게? 맞아. 뭔가 그렇게 진정성 있는 인물인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래서 네네 그게 좀 제일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능적으로 있는 캐릭터 같았고 도망 다니는 철부지 엄마, 사기꾼 엄마라는 네. 캐릭터가 그냥 이런 캐릭터는 신선하지 하면서 어,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 넣은 클리셰를 깨려고 만든 맞아, 것 맞아. 같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유 배우님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네네.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깊이가 딱히 없잖아요. 그냥 맞아, 그 맞아. 아이유 배우는 이 홈리스 분들의 다큐를 그냥 자기 돈 벌려고 찍는 그쵸. 거고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찍는 거고 맞아. 진짜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뭔가 이 이상 뭔가 이 인물에게서 캐릭터성을 뽑아낼 게 없었고 뭔가 그 박서준 배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캐릭터의 깊이를 더하려고 그 엄마 캐릭터를 넣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좀 다뤘으면은 작정하고 제대로 다뤘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뭔가 홈리스 분들의 사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스토리가 뭔가 오갈 데가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오히려 주연 배우의 스토리가 이렇게 떠버린 영화죠. 네. 특히 아이유 배우 저도 박서준 캐릭터는 그래도 잘 묻어난 것 같은데 네네. 아이유는 이제 왜 이거를 목숨 걸고 찍어야 되는지 그 절박함이 모르죠. 그쵸.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별로. 너무 단순했어요 캐릭터성이. 네, 맞아. 그냥 현대 사회에 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냥 흥행하려고 네, 얼굴 그치. 마담으로 캐스팅한 게 아닌가? 좀 그럴 수도 라는 생각도 있겠다.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이 드림을 혹평하는 이제 평론가들과 관객들은 심파 그리고 개연성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이제 전반부까지를 정리해봤을 때 네네. 이런 점들에 동의를 하시나요? 사실 저는 후반부보다는 그래도 네네. 전반부가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둘 다 좀 예상한 대로 흘러가긴 해요 모든 것들이. 근데 그래도 전반부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뭔가 홈리스 축구단의 막 형편없는 축구 실력 보여주는 것도 사실 되게 재밌게 연출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재밌고 나름대로 뭐 아이유 배우 뭐 캐릭터도 되게 웃긴 것 같고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스포츠 영화들이 사실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에 이야기가 뻔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래서 당연히 그냥 제 생각했던 대로 영화가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뇌 빼고 보는 영화들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뻔한 맛으로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볼만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전반부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네네. 그 이병헌 감독이 어쨌든 그 코미디나 개그에 정말 능한 감독인데 그쵸. 이번 영화는 뭔가 그 코미디가 관객들한테 그렇게 잘 먹히는 것 같지 않다. 맞아요. 대사가 타율이 막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박서준 배우하고 아이유 배우하고 그 맨 처음 싸우면서 그 아. 아이유 배우가 뭐 제대로 하자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있는데 네. 박서준 배우가 그냥 혼잣말로 뭐 듣고 보니까 진짜 일리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다 웃기려고 놓은 건데 네. 자기 속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독백으로 대사를 하는 게 진짜 이 연출이 이 대사나 이게 너무 네. 너무 별론 거예요. 근데 박서준 배우가 그런 연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약간 맞아요. 오 존나 멋있었어. 막 이런 대사들을 그러니까.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지 이거 알 것 진짜 같아. 유치한. 예, 그렇죠. 그런 유치하고 뭔가 진짜 옛날 그 개그 콘서트에서 볼만한 그런 개그들이었는데 네. 그렇게 느끼셨구나. 약간 스티브님이 이병헌 감독 그 코드를 코드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접하지 제가 않다가 봤을 때. 보면 네네. 더 싫었을 것 좀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뭔가 맞아요. 전 그냥 너무 오글거렸어요. 좀 오글거리죠. 예, 코미디 영화에서 독백은 진짜 잘 써야 되거든요. 맞아. 진짜 잘 써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오글거렸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웠다. 전반부. 오케이. 블루님은 어떠셨나요? 전반부? 저도 개인적으로 초반부까지는 네네. 이 감독 특유의 말맛이 사는 대사들도 좀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피식하게 되는 포인트들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대사 웃기긴 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저는 중반부부터 오히려 감독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홈리스들의 사연들 네네. 이게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서 한계도 있었겠지만 네. 조금 루즈해지기도 했고 맞아요. 너무 감독이 이제 이 하나하나를 진짜 진정성 있게 네네. 다 다뤄야겠다는 그 부담감을 막 너무 느끼는 것 같아서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이 떨어지고 심파적인 내용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재미없었어요. 아니, 저도 약간 그 이소민 감독이 되게 심파를 조장하는 감독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 시청률을 이제 올리려고. 근데 갑자기 이제 앞에서 막 웃기다가 갑자기 이제 이소민 감독이 다큐 나레이션 녹음하는데 그 엄청 슬픈 노래 나오면서 이제 사연이 나오잖아요. 홈리스 분들 사연이. 근데 그게 저는 보면서 이걸 웃기려고 하는 건가?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슬픈 거예요 내용이. 너무 갑자기 슬퍼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하네. 좀 그래서 좀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거기는 웃겼어요. 그냥 이제 감독이 네. 심파를 네. 대놓고 이제 꼬는구나. 그쵸. 그래서 저 심파를 대놓고 막 비판하는 느낌도 네. 있어서 좋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후반부 가서 진짜 심파가 돼버려서 네네. 맞아요. 앞에서 했던 감독의 그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네, 진짜. 자기도 왜 알면서 똑같은 걸 하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그게- 보여준다면서 그쵸. 언제 그런 게 보여주지? 약간 진짜 그런 아쉽긴 생각도 하죠.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후반부는 이따 나오겠지만 초반부까지는 그래도 네. 나쁘진 않았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드림의 전반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반부의 줄거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선택의 기로에서 홍대는 결국 결승전에 함께 가지 못한다고 팀원들에게 통보를 하지만 엄마가 녹화해놓은 본인의 옛 경기 영상을 보고 잊고 있던 열정이 되살아나 결국 마음을 굳히고 출국날 공항에 깜짝 등장해 헝가리로 향하게 됩니다. 첫 출전국인 대한민국은 예상대로 최약체로 분류되어서 코스타리카전에서 12대0 대패를 하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모든 경기에 혼신을 바쳐 마지막 경기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네, 이 홍대가 감독으로서 끝까지 못 간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네. 네네. 엄마가 마음을 돌리죠. 네네. 네네. 이 연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좀 진정성이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과거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네. 마음을 돌리잖아요. 네. 근데 이 장면이 최근에 나왔던 리바운드라는 영화랑 또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네네 거기서도 주인공인 안재용 배우님이 네네. 자기 옛날에 막
농구 우승하고 나서 울면서 막 소감 말하는 장면 보고 막 마음을 다시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되게 이런 게 전형적인 타입인가?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저는 뭔가 좀 그러니까 이 엄마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나쁜 엄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쁜 엄마고 윤홍대 발목을 잡잖아요. 계속. 근데 발목을 잡는데 뭔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그니까요. 윤홍대 선수를 다시 마음을 돌린다는 그 연출이 네. 뭔가 좀 띠용했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갑자기 이 역할이 이렇게 착한 역할이었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뭔가 미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앞에서는 막 나한테는 엄마가 너무 힘든 존재다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갑자기 뒤에서는 둘이 막 얘기하면서 막 마음 돌리고 이러니까 좀... 그나마 감독이 자기가 그렇게 하기 너무 쑥스러웠는지 네. 넌 엄마가 하는 거 반대로 하지. 맞아. 너 연예인해. 축구하지 마. 진짜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병헌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드느라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 그쵸. 많은 서사를 담아내고 이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어떻게 이끌고 가다가 그냥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 모르겠으니까 그냥 번아웃이 오셔가지고 그냥 놔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 그냥 쉬운 방법대로 가자. 맞아. 해가지고 뭔가 이때부터 뭔가 좀 영화가 조금씩 잘못된 거 아닌가. 맞아. 좀 그런 것도 있죠. 제 느낌도 영화가 전반부에는 그래도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다가 근데 잠깐만 싫어하니까 결말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도 얘네들이 열심히 해서 지지만 막 감동적인 추억을 쌓고 그쵸. 이 결말로는 가야 돼. 네네. 그래서 감독이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다가도 근데 이거 이렇게 가면 결말 못 짓는데 이러면서 자꾸 막 수정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싫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헝가리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참여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영화의 본격적인 후반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다들 이 후반부 중에서도 이 월드컵 참여하고 나서부터 장면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후반부 사실 심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심파를 떠나서 그냥 너무 재미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쵸. 너무 그러니까 약간 지루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경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도 긴박감도 없고 그쵸.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하나도 안 들고 그쵸. 그 심지어 윤홍대 선수는 정글의 법칙까지 포기하면서 감독으로 왔잖아요. 근데 감독이면서 너무 팀을 포기한 사람처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소민 PD가 뭐라도 해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뭘 하긴 뭘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까지 너무 의욕이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계속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전략은 이길 수 있을 때 짜는 거야. 이랬던 것 같은데. 네네. 피타님 화가 많이 나시고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거는 근데 뭔가 스포츠 영화라기보다는 전 드라마 영화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감독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 앞서 나왔던 슬램덩크나 리바운드처럼 경기를 이렇게 긴박하게 못 찍을 것 같으면은 그냥 경기 장면은 짧게 생략을 하던지 맞아요. 저도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드라마에 더 집중을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경기는 경기대로 오래 보여주는데 그러니까요. 제대로 사실 경기의 긴박감을 담아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축구 경기의 긴박함을 보여주려면은 뭔가 이렇게 와이드 샷으로 찍어가지고 뭔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뭔가 좀 클로즈업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인물들의 클로즈업. 이 사람들이 축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보는 건지.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경기 장면을 사실 이게 축구 경기는 특히나 이거를 뭔가 긴박하게 찍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그냥 노선을 하나를 그냥 빡 정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늘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일 클라이막스여야 될 부분에서 너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훅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 블루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나 반복적인 연출이 아닌가. 이제 그쵸. 경기가 사실은 근데 스티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감독 입장을 살짝 변호를 해보자면 그 스포츠 경기에서 긴박감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팽팽하거나 관객 누가 이길지 몰라야 긴박감이 생기는데 이제 한국팀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최악체인 걸 다 알고 질 걸 다 아니까 그거 경기 장면으로 긴박감을 보여주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 알았다면 경기 장면을 좀 많이 줄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코스타리카전 12대0으로 지고 또 지고 계속 보여주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나마
긴박한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기에는 이제 앞에서 쌓았던 이 피로감이 네. 관객한테도 너무 전달이 많이 돼서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 경기도 별로 긴박하게 못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동진 평론가가 말했던 것처럼 네. 영화가 이제 연출로 보여주지 못하는 걸 네네. 해설자의 해설로 일일이 설명을 아,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요. 좀 약간 별로 퀄리티가 네네. 좀 떨어져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해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해설이. 계속 자막 계속 나오고 근데 해설도 너무 오글거리고 그렇죠. 뭐 이상한 비유하면서 맞아. 무슨 뭐 앵그리 뭐 앵그리 골키퍼 이러면서 앵그리 막 키퍼, 별명 막 타잔. 지으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다 같이 그 대한민국. 포스터도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외치잖아요. 제발. 거기서 전 진짜 이게 아닌데. 전 웃겼어요. 약간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뭔가 어이없어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네. 이 영화 후반부가 결국에는 이제 앞서 홈리스 한국 팀이 네, 계속 패배를 하다가 네.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뭐 어쨌든 비기잖아요. 네. 비기는데 그쵸. 인물들의 드라마와 네. 빌드업이 이제 이 마지막 그 무승부 경기에서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네. 혹시 피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길고 루즈하고 네네. 계속 지니까 뭔가 앞에서 막 연습하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네네. 근데 연습 왜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래서 좀 지루했었고 그래도 마지막 경기만큼은 저는 감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왜냐면 그 경기가 막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팀원들이 막 공에 맞으면서 막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경기하는 거. 그렇죠.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아프겠다 이러면서도 얼마나 이게 보여주고 싶으면은 또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은 저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은 좀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결승전이 극적이었으려면 네, 저는 좀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좀 더 그쵸, 네네. 그쵸. 섬세하게 그려줬으면 네네. 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들이 더 짠했을 텐데 맞아요. 그 한국에서 준비하는 과정 대신에 네, 앞서 패배했던 모습으로 이제 네. 빌드업을 하고 곧바로 결승전 이렇게 맞아요. 네네네. 그 구성을 하니까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피로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반부는 소림 축구가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네. 후반부는 저는 국가대표가 생각났거든요. 와우. 맞아. 그 스키 점프하는 영화. 네, 사실 국가대표도 심파로 끝나니까 사실 그쵸. 저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심파로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느 정도 국가대표 정도의 심파를 기대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대표보다 더 간 것 같거든요. 차라리 국가대표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국가대표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네. 그 인선의 여자친구가 네.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궁금해요, 저. 네. 실제로 진짜 마주친 건지. 근데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는 진짜 별로인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냥 뭔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뛰는구나라는 걸 굳이 저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나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이제 영화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정도의 심파를 보여주는 영화라면은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피터님은 진짜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환상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뭐지? 그래서 일본 대표로 나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일본 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비기슈 잡지 팔다가 네네. 이제 어떤 회사원 여성분을 마주치는데 그분이 또 잃어버린 여자친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네네. 알고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출을 보면서 실제로 그 잃어버린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계속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추억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여자친구였다면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지나갈까? 그럼 어떻게 아예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네. 이제 뭐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뭔가 좀 가볍게 흘러가면서 뭐 이병헌 감독 특유의 뭐 티키타카도 있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후반부는 결론적으로 어땠는지 블루님은 혹시 어땠나요? 네, 저도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다고 아까 말했던 전반부에 비해서 네. 네네. 후반부의 대사가 되게 유치하고 네. 진부했죠.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까? 기억은 또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서준이 딱 이렇게 모아놓고 네네. 여기 지금 이기려고 온 사람 있어? 뭐 기록을 남기려고 온 건지 기억을 남기려고 온 건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다음에 부끄럽네요. 다들 막 네. 네네. 이렇게 감동받은 표정 짓고 아, 대본 써줬어요? 막 이러잖아요.
아 이게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진짜 그렇죠, 미치겠어요. 그렇죠. 아 이게 맞아. 감독도 딱 써놓고 괜찮은데 어, 이랬을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오글거렸다. 아, 저도 이제 사실 뭐 심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나쁜 건 아니죠. 잘 쓰면 또 뭐 감동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쉬운 방식이고 그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이제 싫어하는 건데 근데 후반부 대사는 딱 그냥 평범한 한국 영화 그 정도라서 맞아. 뭔가 다른 거 보여줄 것처럼 막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네네. 싶어서 저는 어...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네, 이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네 어떤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그러니까 심지어 뭐 다른 감독도 아니고 뭐 이병헌 감독이 왜 진짜. 이렇게 만들었지? 맞아요, 동명이인인가?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유일한 이유는 그건밖에 없어요. 그냥 실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근데 뭔가 저는 이 감독 영화가 한국 영화 상업 영화 특유의 네. 뭐 오글거림이나 아니면 뭐 감동을 배제하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재기발랄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굳이 왜 자기 장점을 다 없애면서까지 이 맞아요. 이야기를 심지어 새로운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대놓고 뻔한 스토리에 뻔한 연출에 뻔한 대사였잖아요. 맞아요. 그 왜 이렇게 만들었지?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아웃이 음.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저도 뭐 일을 해보면 알지만 네네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아, 지금인가요? 그거 살짝 울랑말랑하긴 한데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튼 이 딱 놔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헌 감독은 이걸 결국에 못 참고 놔버린 거 아닌가. 그냥 놔버리고 그냥 끝내자. 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딴 거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반부에 이어서 영화의 후반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화 속 연출과 감독의 의도, 개인적인 감상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영화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볍게 볼 수 있는 가족 영화임에도 말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감독과 배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과 더불어 영화의 비하인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드림의 메인 OST죠. 하현상의 드림 듣고 가겠습니다. 있잖아 지금 이 순간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정말 오랜만이야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인지 비교할 수 없잖아 한동안은 많이 외로웠었어 잡아보고 싶었던 잡히지 않던 그날들 이기는 기분이 난 잘 모르니까 지는 게 별거 아니야 네, 그러면 신작 토파보기 드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병헌 감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이병헌 감독은 2008년 영화 과속 스캔들 각색가로 영화 현장에 처음으로 뛰어들게 돼서 뭐 단편 영화 냄새는 난다부터 뭐 힘내세요 병헌 씨, 스물, 바람, 극한 직업 이런 식으로 연출을 쭉 맡아왔고 네. 2019년엔 드라마 멜로가 체질도 각본과 연출로 참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상업영화 데뷔작이었던 스물이 손익분기점을 가볍게 넘었고 네.
극한 직업으로는 천만 감독 타이틀까지 얻게 됐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탄탄대로를 달리던 감독이었는데 네. 드림의 손익분기점이 지금 218만 명인데 아. 지금 겨우 100만을 넘을 듯 말 듯 하고 있어서 네. 네. 오늘 기준으로 넘었 네, 넘긴 넘었더라고요. 넘긴 저 넘었는데. 보니까. 유일하게 손익분기점을 못 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쵸. 이 외에도 되게 드라마에도 많이 각색가로 참여했고 올해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닭강정도 연출했다고 하는데 네네. 정말 쉬지 않고 열이라는 감독임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네. 과속 스캔들을 그 각색을 하시면서 처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코미디 영화에 쭉 있었던 분인데 네네. 사실 저는 그 이병헌 감독 영화를 극한 직업밖에 안 봤어요. 아. 극한 직업밖에 안 봤는데 네네. 확실히 뭐 저도 스물은 네. 그냥 그 유튜브 쇼츠 뭐 이런 아. 걸로 많이 뜨니까 그런 맞아. 걸로만 봤는데 네. 스물도 그렇고 네. 그 바람도 그렇고 음. 되게 좀 수위가 센 19금 그런 개그물을 많이 만드시다가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극한 직업부터 뭔가 좀 가족 친화적인 코미디로 노선을 바꾸신 거 아닌가. 아, 저는 그래서 뭔가 그냥 코미디 영화 많이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이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하. 피터님 같은 경우는 그 멜로가 체질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 피터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병헌 감독은 어떤 분인가요? 저도 사실 멜로가 체질을 본 다음에 와 이건 진짜 감독이 누구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 많이 이제 제작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과속 스캔들도 좋아하고 써니도 좋아하고 그런데 써니도 있구나. 네 제가 이병헌 감독의 그런 방식을 좀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드라마랑 영화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고 영화 보신 분들이 이제 이번 영화는 좀 드라마로 나오는 게 더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이병헌 감독의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멜로가 체질도 저도 사실 실제로 뭐 막 많이 본 건 아닌데 네. 그 슈츠를 봤거든요. 네네. 그거 있잖아요. 그 네. 손석구 배우가 아, 네네. 그 전여빈 배우 이렇게 눈에 이렇게 소주잔 대고 아 맞아요. 이렇게 그대 눈동자에 건배 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오 저는 그거 보고 와 손석구 진짜 멋있다. 진짜 네. 감동적인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뭔가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한 사람하고 극한 직업 같은 네. 코미디 영화를 연출한 사람하고 네.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드림에서 뭔가 이 두 개를 잘 섞어가지고 더 좋은 영화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조금은 하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블루님은 혹시 이병헌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이병헌 감독이 참여한 영화 중에서 네. 바람 빼고 다 봤거든요. 힘내세요 병헌 씨도 봤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봤는데 아 진짜요? 네, 독립 영화 중에서 오. 좀 유명한 편이라 네. 그거 어때요? 근데- 그것도 코미디 영화예요? 네, 그 주인공이 네. 그 드림에서 그 타잔으로 나왔던 그 배우인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되게 자기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독특하고 네네. 신선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병헌 감독을 좋아한다고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네. 네네. 필모를 정리를 해보니까 네. 네네. 그래도 웃음 코드가 맞는 것 같다 어. 그렇게 느꼈고 음. 그래서 드라마를 끝까지 잘 못 보는 병이 네. 있어서 네. 멜로가 체질을 못 봤거든요. 아,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네. 못 봐서 아쉽고 네,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네. 볼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병헌 감독 영화들은 대부분 저한테는 네네. 평타 이상은 쳤던 오. 그런 영화들이었죠. 음. 그래서 그래도 호감이 있었던 감독이었어요. 네.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오 진짜요? 진짜요? 나름 좋아하시네. 나름 팬이시네요. 네. 팬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팬. 약간 네. 나 얘 좋아하나? 나 이런 이병헌 감독 느낌? 좋아했네. 이런 느낌. 좋아했네. 네,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병헌 감독님이 특별하신 게 네. 특히 요즘 영화계에서는 그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 감독 커리어의 업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뭔가 맞아요. 영화 하나 대박 났다가 다음 아. 영화 이렇게 쫄딱 망하시고 맞아. 맞아요. 뭐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이병헌 감독님은 뭔가 그동안 만든 영화들이 웬만해서는 거의 다 성공을 했으니까 네, 네. 맞아. 그랬는데 이제 이번 드림으로 좀 아 그쵸. 결국에 꺾이시고 말았는데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이 드림이 걱정까지 되는 게 네. 그 개봉 전부터 제가 막 CGV 같은데 뭐 앱이나 그런 데 들어가 보면은 네. 뭐 무료 티켓이나 할인 쿠폰을 너무 많이 뿌리는 거예요. 와. 영화를. 헐.
저 이렇게까지 많이 뿌린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를 엄청 했네. 진짜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했대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TV나 뭐 네. 이런 버스 그런 간판이나 그런 거에서도 네네네. 드림 광고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맞아. 진짜요? 와,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손익분기점이 218만 명이 아니라 음. 마케팅 비용까지 따지면은 플러스 알파가 저는 진짜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와, 맞아, 진짜네. 순수익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이따 말하겠지만 무대 인사도 네. 1주차에 30번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진짜요? 진짜요? 네, 우와. 그래서 와,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그냥 해봐야겠지만 완전 갈리실 정도로. 진짜 이게 네. 절박했던 것 같아요. 플러스 M이 진짜 전무후무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어떡해, 마음이 많이 진짜. 아플 것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엔 배우와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자세히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네. 박서준 배우가 네네. 거의 단독 주연작처럼 나오잖아요. 포스터 네네. 맨 앞에 있는 분이 박서준 배우고.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서준 배우 자체가 네. 조금 단독 주연으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왜냐면은 사실 영화계에서 박서준 배우가 정말 뭐 굵게 보여준 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뭔가 커리어가 정말 긴 배우도 아니었고 그 극한 직업 보면 어쨌든 뭐 류승룡 배우님이 있으셨고 네네. 이제 그분을 기둥으로 해서 뭐 이한희 배우나 뭐 진성규 배우나 이동희 배우 같은 분들이 그쵸.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데 네네. 차라리 드림에서도 뭔가 박서준 배우보다 좀 더 높은 위치의 배우를 섭외를 해서 이거 약간 그 좀 연- 논란의 여지가 그렇지. 댓글 아니, 뭐 달리겠는데. 박서준 배우의 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네. 정말 죄송하지만 근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정극 연기를 네네. 하는 배우를 캐스팅했으면 좋았겠다. 그쵸. 그것도 그렇고 뭔가 그냥 좀 연륜이 있는? 그러니까 차라리 스물은 네. 어떻게 보면은 세 분 다 막 그렇게까지 막 대탑 배우는 아니신데 네네. 뭔가 애초에 영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영화다 보니까 그쵸. 그냥 그 캐스팅이 납득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단독 주연작으로 내세웠으면은 단독 주연을 했을 때 티켓 파워가 있는 위치에 배우를 섭외를 했으면은 네. 더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박서준 아이유면 그냥 티켓 파워로는 상당한 편이지 않나. 그쵸. 아 그런가요? 아니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20대 30대 분들한테는 네. 어필할 수 있어도 네네. 그 위에 뭐 4, 맞아요, 50대 맞아요. 분들한테는 어필이 사실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4, 50대 배우님들한테 이제 조연들로 어필해. 고창석 배우님과 맞아요. 그-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박서준 캐릭터가 나름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도 큰 고민 없이 그냥 이미지 캐스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되게 막 뭔가 까불거리고 맞아. 막 거만하고 이런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약간 쌈마이웨이 생각도 나고 아. 네, 청년 경찰 생각도 나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캐릭터 자체는 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저도 좀 스티븐님 의견에 나름 좀 약간 동의를 하기는 해요. 제가 막 박서준 배우만 보고 가기에는 영화가 그렇게 막 엄청 꼭 봐야 되는 영화 느낌도 아니고 그래서 그쵸. 네네네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서준은 네. 이제 캐릭터가 잘 맞았다고 생각해서 네. 박서준 연기도 그냥 저는 청년 경찰도 그렇고 네. 그냥 재밌고 네네. 매력 있어서 맞아요. 좋아하는 배우라 재밌죠. 네. 저만 살짝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농담이고 사실 해명한다 해명. 수습을 좀 할게요. 네. 근데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박서준 배우의 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알죠. 알죠. 그 배역 자체는 네. 박서준 배우한테 딱 맞는 배역이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청년 경찰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배역에 특화된 분이라 네. 근데 이제 좀 옆에 좀 좀 더 받쳐줄 만한 사람이 그쵸. 있었으면 네, 그래서 이제 박서준 캐릭터는 전 개인적으로 좋았고 네네. 아이유 배우님도 사실 네네. 이제 이지은 배우님이 아니라 이제 아이유 배우로 활동을 맞아요. 하기로 선언을 하셨던데 저는 이제 브로커의 아이유 연기가 네.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거든요. 그쵸. 네. 저도 그런 너무 막 세상 심각한 네. 네네. 아픔을 가진 그런 막 연기보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이미지, 네. 발랄한 이미지가 네. 저는 아이유 배우한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사실은 이제 브로커보다 드림을 더 먼저 찍었대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유의 첫 영화 주연작이 드림인 건데 네네네. 감독이 이제 나의 아저씨를 보고 아이유 저
배우 되게 발랄하고 매력 음. 많은 배우인데 네네. 이렇게 어두운 캐릭터만 하지? 맞아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 그래서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도 이런 연기가 좀 더 음.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브로커보다. 저도 이건 뭐 앞서 말한 거긴 하지만 네. 그 브로커 때 연기보단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맞는 연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그래도 사실 좀 뭔가 아이유 배우한테 정말 꼭 맞는 역할은 아니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 사실 저는 아이유 배우한테 진짜 어울리는 영화는 뭐 홍상수 감독의 영화처럼 오. 뭔가 좀 살짝 그런 아. 느낌의 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영화가 재밌는 시선이네요. 그러게요. 되게 은근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막 너무 우울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만의 뭔가 좀 깊이 있는 생각이나 그런 통찰이 있는. 그쵸, 그쵸. 그래서 오. 사실은 그래서 아이유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배우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싶다. 아니면 음. 진짜 배우로서도 그 음악계에서만큼의 네.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 하시면은 홍상수 감독 홍상수 만나라. 감독님을 한번 설득을 해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와, 캐스팅 제안까지. 너무 알찬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홍상수 영화 아이유 캐스팅되면 또 아, 그쵸. 아니 그건 근데 진짜 기대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나중에 또 방송에서 근데 왜 굳이 아이유를 캐스팅을 하셨을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아. 가서는 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그쵸, 그쵸. 네네. 그러면 사실 그 이 영화의 조연 배우분들도 진짜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피터님은 그래서 혹시 그 조연 배우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저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홈리스 그 팀원들의 이야기가 그래도 재밌었는데 네네. 아, 저 솔직히 안 울려 그랬거든요. 아 울기 싫었는데 네네. 고창석 배우님 음. 연기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저만 울었나요? 저도 울었어요. 아 이게 눈물이 나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보면서 아 네. 별로다 이러면서 네. 이렇게 눈물 흘리는 맞아. 영화들이 막 있거든요. 울어라 울어 이래서 왜 울라 그래 이러면서 울게 되는.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딸이 나오잖아요. 그쵸, 고창석 그쵸. 배우 네네. 딸. 근데 이제 아기가 나오니까 또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뭔가 아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그 조연분들의 캐릭터나 네. 그 조연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를 생각해봤을 때 진짜 딱 뭐랄까요? 그냥 딱 이 역할? 이 역할이면 이 배우가 최고지. 이 역할? 이 역할이면 이 배우가 최고지. 맞아요. 뭔가 좀 진짜 뻔한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조연들이 네, 딱 그 배역에 어울리는 조연분들을 섭외했다.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너무 정해진 배우를 그냥 저희 음. 뇌리에 딱 박힌 배우들만 이렇게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캐스팅에서 몇 군데 변화를 줬어도 좀 더 연기 보는 맛이 있었을 텐데 그쵸. 뭔가 그게 오히려 뭔가 좀 더 뻔하게 흘러가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전 사실 좀 아쉽긴 했어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애초에 뻔한 심파를 방송 아이템으로 이용하려는 PD가 주인공인 영화라 네네. 오히려 이제 심파를 담당해야 되는 축구단 쪽은 조금 고정적인 이미지로 캐스팅을 하고 조금 연기적으로 신선한 면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네. 박서준과 아이유가 했어야 됐을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그렇죠. 좀 의외의 캐스팅을 했어도 재밌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가정폭력범 네. 역할에 가정법 그 극한 직업 나오신 분? 네, 극한 직원 나오신 분, 네, 그 마지막에 골키퍼 하신 분, 네네네. 뭐 그 역할에 뭐 누가 좋을까요? 뭐 아니면은 저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경영 배우가 오, 이경영 배우가 코미디 재밌다. 코미디 역할 했으면은 솔직히 재밌- 저는 이경영 배우가 발랑 넘어져도 그냥 완전 웃겼을 것 같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좀 저- 의외.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박은빈 배우가 사이코패스 악역하는 거 보는 거거든요. 아, 네, 진짜 뭔가 의외 캐스팅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뭐 사실 뭐 이경영 배우가 네. 뭐 발라당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찍었어도 네. 괜찮지 않았을까. 재밌을 것 같다. 스티브님이 약간 네. 캐스팅 디렉터 쪽으로 나가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나중에 캐스팅할 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캐스팅 욕심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네. 캐스팅을 잘하시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감독과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들이 전부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넘지 못하는 흥행 참패들을 기록하던 와중에 대표적인 흥행 감독 이병헌의 신작이 한국 영화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을까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현재 극장가의 성적은 어떤가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100만 명 간신히 넘었고 네. 지금 사실 영화들이 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 가오갤 3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슈퍼 마리오나 뭐 조닉 4도 버티고 있고 맞아요. 곧 있으면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분노의 질주 후속편도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힘든 시기에 네. 개봉을 한 거라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이 정도 성적을 예상하긴 했는데 음. 이렇게 잘 안 될 줄 근데 네.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한국 영화의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네. 그냥 이것마저도 무너졌으니까 이제 진짜 범죄도시 3 말고는 남은 게 없지 않나. 아 그렇다. 맞아요, 진짜. 진짜 그러네요. 맞아요. 개봉 첫날은 이제 예상과 달리 네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제치고 1위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네. 네네. 이제 혹평이 또 입소문을 그쵸. 타고 하다 보니까 네네. 4일 만에 2위로 내려왔고 음. 지금 계속 쭉쭉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 100만 명 넘은 게 한국 영화가 네. 그 교섭이랑 이게 유일하다고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올해 맞아요. 개봉한 거.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쭙고 싶은 거는 요즘 네. 한국 영화가 진짜 부진하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100만 넘긴 영화가 정말 2편밖에 없는데 뭔가 한국 영화가 이렇게 부진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저는 영화 표값이 좀 비싸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 영화를 막 개봉 날까지 기다려서 보는 경우는 많이 없다 생각해요. 그쵸, 그냥 그쵸.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뭐 영화 한 편 볼까 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너무 영화 한 편 볼까가 아니니까 이제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냥 진짜 재밌는 거 아니면 보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 영화 특성상 막 블록버스터나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될 만한 그런 영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휴머니즘을 다룬 영화가 많기 때문에 꼭 그거를 영화관에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OTT가 이제 너무 발달이 됐잖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극장 개봉된 영화를 안 보더라도 네. 그냥 한 일주일, 2주일 기다리면은 맞아요. 그냥 네네. OTT에 바로 서비스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극장 갈 이유를 사람들이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영화는 막 명절 특선 이래서 막 그거 맞아.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쵸, TV에서 그쵸. 나오고 그러니까 더 진짜 요새는 뭔가 사운드나 네. 뭐 화면 아이맥스나 이렇게 그쵸. 기술적인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 맞아요. 관객들이 굳이 극장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티켓값이 요즘 뭐 거의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이고 비싸다. 근데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뭐 팝콘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 2만 원은 넘게 그냥 기본으로 깨지는데 네. 사실 저한테도 2만 원 주고 네. 너 드림 볼래 가오갤 3 볼래 이러면은 사실 당연히 다 가오갤 3를 그쵸. 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싶으면은 네. 해결책도 사실 딱히 안 보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과연 한국 영화가 이 외화 영화를 사실 이기는 게 쉽지 않고 네. 진짜 너무 암울하다. 아 음. 맞아요 진짜. 한국 영화가 진짜 많이 발전했는데도 네. 특히 올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좀 컸던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생충 때 막 엄청 그러고 코로나 이후에는 막 그렇게 주목받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 네네. 네, 좀 그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스즈메도 이제 일본 영화가 네. 또 먹고 아 한국 그쵸. 영화는 참 힘을 못 쓰네요. 네. 네. 참 드림은 참 이병헌 감독이 아주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기획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네. 관객과 평단의 마음 둘 다 잡지 못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개봉 직전에 인스타에 이게 장문으로 글도 올렸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그 네. 아까 번아웃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딱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다 놔버렸으니까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쓴 거예요. 그쵸. 그거 아시죠? 그 술 한잔 했습니다. 뭐 영화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네. 누구죠? 그 자전차와 엉복동 개봉하기 전날에 네네네. 그 정지훈 배우님이 아. 인스타에 글 쓰셨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술 드시고. 네, 그러니까 딱 그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병헌 감독도 그쵸. 그냥 이 영화가 당연히 호평 받을 것도 알고 네. 이게 너무 산으로 가버린 영화라 당연히 안 될 것도 아는데 이제 마케팅은 또 너무 많이 해주고 그쵸. 사람들 기대는 너무 올라가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냥 술 한 잔 드시고 허심탄회하게 쓰신 거 아닐까. 제가 이병헌 감독님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네네. 저도 글 보고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이게 이병헌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실 실화 바탕이니까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좀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독 말로는 실제로 네. 그 인스타 글을 네네. 올릴 때 네네. 강아지 2마리 다 기분 좋게 산책시키고
되게 기분 좋아서 올린 글이래요.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드림이 되게 호평받고 있는 줄 알았대요. 아, 그래서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뭐 감독님 본인만 아는 거니까 맞죠. 저도 약간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그 네, 글에서. 네. 더 슬프네요. 그러게요. 이제 실제로 이병헌 감독이 8년 전에 이 홈리스 월드컵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네. 네네. 아 이거 무조건 영화화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에 열린 이제 홈리스 월드컵에 직접 동행하기도 하고 네네. 긴 사전 조사 기간을 거쳐서 네,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제작비도 부족하고 네, 네, 그쵸. 이름도 아직 없고 이래서 음, 상업적으로 꽤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서야 아 이제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드림을 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네, 근데 참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거랑 네, 네네. 잘하는 거랑 다를 수 있구나 아, 그렇죠. 그럴 수 이런 있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사의 압박이 네,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들이 그런 감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작사랑 타협을 해서 만든 영화가 진짜 잘 돼요. 진짜 너무 잘 돼서 너무 이제 슬프다.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다 해봐라 네. 해서 마음대로 다 만들었는데 그게 완전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최동훈 감독님이 만드신 그 외계인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너무 이렇게 너 만들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라고 한 게 이 영화에 독이 되지 않았을까. 이병헌 감독에게도 독이 됐고. 촬영 기간이 2년이나 됐는데 네. 그 이유가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헝가리 해외 로켓 촬영이 중지됐는데 아, 이제 감독이 무조건 현지 촬영을 고집을 했대요. 아. 전반부랑 후반부 질감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한국에서 찍는 거랑 헝가리에서 찍을 때 살짝 이게 와 여기 헝가리다 그럴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굳이 헝가리 촬영을 고집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만큼 이제 감독님의 이제 영화에 대한 애정이 그쵸. 정말 각별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사실 헝가리 촬영만 안 갔어도 네. 손익분기점에서 한 50만 명은 낮아졌을 것 같은데 뭐 일리 있다. 네. 50만 명은 낮아졌을 것 같은데 음, 아 들을수록 더 아쉬운 영화가 맞아요. 그러게요. 좀, 감독님 화이팅.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들이 영화를 이렇게 많이 아쉽게 느끼게끔 만든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병헌 감독님께 좀 응원을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으로 아 네. 드리는 씁쓸하다. 말씀으로 네.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점은 있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음 영화는 네.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뭔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으신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피터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병헌 감독 하면 이제 클리셰 깨고 트렌디한 개그 이제 잘 하시는 이미지인데 네네. 이번에는 그러지 못해서 좀 더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른 감독이었다면 네네.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았을까 맞아, 싶기도 맞아. 하고 맞아. 네, 좀 그래서 그리고 또 이병헌 감독이라고 언제까지나 극한 직업 같은 것만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관객들이 이병헌 감독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 이미 잘 된 이력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매력임을 이제 아시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좀 극대화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병헌 감독이 이번에 극한 직업 2를 찍은 것도 아니고 네. 네네. 또 감독님 말로는 이제 스포츠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도 아니라 네. 이제 홈리스 축구단 팀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냥 감동적인 드라마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니까 네네. 얼마나 또 전작보다 웃긴지로만 평가되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맞아요. 있다고 아,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건 네네. 좀 그리고 이제 이미 일어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엔딩을 이제 감독 스타일대로 잘하는 대로 이제 기교를 막 부리면서 바꾸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뭐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받는 홈리스 장애인 뭐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네. 네. 되게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웃기기만 만들면 네네네. 희화화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또 실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싶었던 마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특유의 기교가 네. 너무 많이 묻혔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차기작은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네. 더 진짜. 좋은 작품을 맞아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작 닭강정이거든요. 네. 진짜 근데 저희- 저 그 소재를 봤는데 네.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소재가. 아니, 그게- 딸이 닭강정으로 변해 딸이었나요? 아빠였나요? 딸. 아빠가 닭강정으로 아, 변해가지고. 그게 네이버 웹툰 웹툰으로 원작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웹툰도 다 봤어요. 아, 그래요? 이미 그 영화화 되기 전에 다 봤었는데 그건 진짜 딱 이병헌 감독 색깔이라서 진짜 기대돼요. 네, 그거는. 그건 진짜 기대가 돼요. 근데 그게 근데 딸이 닭강정으로 변하면은 뭐 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게 되게 어이없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네. 딸이 닭강정으로 변 되게 웃기고 네.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가족이 닭강정으로 변했다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 좀 그러니까 와 그 딸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기 위한 그들의 고군분투가 되게 잘 그려져요. 오 네, 재밌겠다.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살짝 그거 아닌가요? 그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바퀴벌레미? 그, 예. 아, 맞아, 너 나 맞아.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맞아, 맞아. 마케팅 분명히 그거 쓴다. 엄마, 내가 닭강정으로 맞네. 변하면 어떨 것 같아? 진짜. 이거 분명히 마케팅에 나온. 아. 아무튼 이제 이병헌 감독 특유의 유머를 너무나 좋아하는 관객으로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작들에서는 감독의 장기를 정말 유감없이 드러내주는 그런 톡톡 튀는 작품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렇게 영화 드림의 감독, 배우 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흥행성적, 비하인드, 총평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을 각자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에서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영화 드림에 대한 본인의 최종 평과 함께 각자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사실 이제 홈리스 축구팀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웠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너무 모든 걸 쉽게 설정한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네네. 저는 별점은 5점. 네, 5점 펀치를 드리고 싶고요. 한 줄 평은 평범하지 않은 감독이 만든 평범한 영화 이렇게 아. 하겠습니다. 스티븐님은 저는 한 4점 드리겠습니다. 오, 4점. 4점 이거 당연히 뭐 펀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이 영화가 왜 저한테 별로 안 와닿았는지는 네. 너무 앞서 말을 많이 했으니까 네. 제 한 줄 평은 한국 영화가 답습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을 모두 가져버렸다. 네. 마음이 아프다. 네, 두 분 다 펀치를 주셔서 네. 네네. 저는 어떻게 그 펀치랑 드렁크 사이 뭐 없나요? 펀치랑 드렁 뭔가 뭐가 있을까요? 펀치 드렁크 말고 러브? 펀렁크? 러브. 저도 그러면 5점, 네. 5.5점을 주고 싶은데 네. 5점을 일단 네. 네네. 주고 한 줄 평으로는 좀 간단하게 실화라는 무게에 짓눌린 장기라고 하겠습니다. 오, 딱 맞는 말이네요. 네, 실화라는 무게 때문에 너무 감독이 네. 잘할 수 있는 걸 못했던 인상을 많이 받아서 네. 이렇게 한 줄 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화의 엔딩에서 나왔던 음악 Your Life is Beautiful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 life is beautiful. Your life is beautiful. 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신작 토파보기 드림으로 찾아뵈었는데요. 개봉 전부터 이병헌 감독의 신작, 박서준, 아이유 주연 등의 요소들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영화였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더욱 부각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는지 혹은 여러분 의견과는 달랐는지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생소한 소재를 들고 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이병헌 감독. 생각보다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소외 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감동 실화를 코미디와 심파를 적절히 섞은 가족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쌀쌀했다가 더웠다가 날씨가 참 변덕을 많이 부리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곧 다가올 올 여름은 작년보다 더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블루 패널의 스티븐 피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